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지쌤입니다. 우리가 한국사 시험에서 맨날 헷갈리는 내용들 있잖아요. 비파용동검, 세용동검, 조선의용대인지 조선의용군인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의 항상 이 점수를 좌지우지하는 한국사에서 가장 헷갈리는 용어들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전근대편이랑 근현대사편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전근대사편을 먼저 이번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달아놓은 부제는 비슷해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에요. 정말 비슷한 단어 같은데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고 포인트 하나만 알고 나면 너무나 쉬운 내용인데 헷갈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전근대사라고 하면 조선시대 후기까지의 내용들을 뜻하게 되죠. 정치편의 용어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파형 동검 대 세형 동검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둘 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검인데 이 악기 비파 모양을 담은 동검이 비파형 동검이고요.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세형 동검은 철기 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청동기와 철기 시대, 요거를 구분하시면 돼요. 세형의 세자는요, 요 세개 할 때 세자가 아니라 가늘 세자입니다. 왜 우리가 세발 낙지가 발이 세 개여서가 아니라 가는 다리를 가진 낙지를 뜻하잖아요. 그 가늘 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악기 비파의 모습에서 좀 더 가늘어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비파형 동검과의 또 하나의 차이점, 꿀팁은 한반도의 독자적인 양식으로 만들어진 게 세형 동검이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대결 단어, 노비안검법 대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일단 공통점은 둘 다 고려시대 때 나온 개혁안이에요. 노비안검법은 광종 때의 개혁안이고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 때의 개혁안입니다. 노비안검법은요, 억울하게 내가 평민이었는데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원래 신분인 평민으로 돌려놓는 제도를 뜻하고요. 전민변정도감은 비슷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위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내가 토지를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빼앗긴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토지까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노비안검법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게 평민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원래 평민으로 돌려주는 거고, 전민변정도감은 토지 전뿐만 아니라 백성, 민까지도 돌려놓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제도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대결 단어, 별무반 대 별기군입니다. 여러분, 별자가 들어가면 일단 특별한 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무반이 만들어진 시기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 윤관장군이 주로 말 타고 다니는 북방민족인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인데요. 이 말 타고 다니는 북방민족을 상대하려고 기병부대를 포함해서 부대를 만든 게 별무반이에요. 별기군은요, 시대적으로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개화기 시대 때 고종이 통치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특별한 부대입니다. 이때는 서양이 동양을 막 침입하고 압박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신식 군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다음 대결 단어는 조금 많죠. 식목도감, 교정도감, 훈련도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도감입니다. 여러분, 일단 도감이 들어가면요, 임시 설치된 기구예요. 처음에는 임시 설치했다가 나중에 항상 설치되어 있는 기구인 상설기구화가 된 기구도 있기는 하지만, 맨 처음에는 일단 뭔가 급한 용무가 있을 때 만들어진 기구에 도감이 붙습니다. 식목도감은요, 고려시대 때 여러 국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설치한 회의기구였고요. 교정도감은 정치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고려 무신집권기에 최충원이 설치한 기구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최충원의 반대파를 제거하려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훈련도감은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중에 설치된 군대예요. 우리는 활을 쏘면서 싸우는데 외란 시기에 일본은 뭐를 쐈냐면 조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총 쏘는 부대를 포함해서 훈련도감을 만들게 된 거죠. 자, 다음 대결 단어는 여러분들 진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죠. 고려 3사 대 조선 3사입니다. 고려시대 3사는 회계 기능을 담당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회계부장 이렇게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관리하는 직책이죠. 고려시대는 세금이 뭐로 거치지? 주로 곡식으로 거치니까 곡식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계산하는 기관이 바로 고려 3사였습니다. 조선시대 3사는 이름만 갖고 완전히 다른 기관이에요. 세 개 부서가 합쳐졌는데, 혹시 아는 친구 이거 진짜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세 부서를 합쳐서 3사라고 하고요. 하는 역할은 언론기관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의 비리도 감시하고 감찰하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자문해주는 기능을 했던 게 조선시대 3사였어요. 다음 대결 단어, 집현전 대 홍문관 대 규장각입니다. 일단 여러분, 집현전과 홍문관은 같은 기관이에요. 세종대왕께서 학문연구기관으로 집현전을 활성화시켰는데 이게 세조 때 잠깐 폐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성종 때 집현전을 부활시킨 게 홍문관이죠. 규장각은요, 조선 후기 정조 때 설치가 되었는데요. 학술연구기관
기관이자 왕실의 도서관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조의 이 탕평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세력들을 키우기도 했어요. 다음 대결 단어입니다. 통신사 대 연행사. 이거는 사절단인데 어느 나라에 파견됐는지를 파악해보면 돼요. 통신사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문화 사절단이고요. 연행사는 조선에서 청나라 수도 연경으로 보낸 사절단입니다. 그러면 경제, 사회, 문화 파트의 단어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대열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은병 대 상평통보. 은병은요, 은으로 만들어진 병 모양의 화폐인데 고려시대에 아주 고액 화폐입니다. 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현재 가치로 한 병당 600에서 70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한 번에 600만 원, 700만 원을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워낙 고액이라서 활발하게 유통되진 않았습니다. 상평통보는요, 조선 후기 전국적으로 유통된 최초의 동전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거지들이 동냥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죠? 한 푼 줍쇼라고 하잖아요. 그 푼이 바로 상평통보의 단위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진짜 많이 헷갈리고 틀리는 것 중에 하나. 고려 백정 대 조선 백정. 고려 백정은요, 일반 평민을 뜻해요. 농사일을 하는 농민들을 뜻하는데, 조선시대 백정은 천민입니다. 평민이 아니에요. 가축 도살업을 하는 사람들로 천민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대결 단어. 일천즉천 대 노비종목법. 일천즉천은요,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 노비가 되는 법칙을 뜻해요. 일천즉천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천민이면 자식은 곧 천민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영조 때 노비종목법이 도입이 돼요. 조선 후기에는 이 신분제가 막 흔들리면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세금을 내는 평민 계층의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비를 해방시켜서 세금을 내는 평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게 당시의 정부의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나온 게 노비종목법이었죠. 노비의 신분은 엄마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퀴즈 여러분, 엄마가 평민이요, 아빠가 노비예요. 노비종목법일 때는 자식은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니까 평민이 되지만 일천즉천일 때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천민이면 자식은 천민이니까 아빠가 노비라는 이유로 일천즉천일 때는 자식이 노비가 되는 겁니다. 다음 키워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와, 이거 진짜 최다 출제 내용이에요.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최다 출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둘 다 고려시대 역사서입니다. 삼국사기는 문벌귀족이 힘을 쓸 때 나온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를 쓴 사람도 대표적인 문벌귀족이자 김부식이 쓴 역사서입니다. 김부식은 또 아주 보수적인 유학자였어요. 그래서 역사서가 이 쓰여진 결도 한번 보면은 사관이 합리적인 유교 사관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비합리적이거나 너무 있을 수 없을 만한 설화 같은 거를 잘 담지 않았어요. 삼국유사는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일현이라는 스님이 쓰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체성을 지키는 거였겠죠. 원나라가 거의 반식민지로 지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신라 출신도 고구려 출신도 백제 출신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체성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과 선생님을 모두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체성도 여기에서 나오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체성은 바로 우리 모두는 누구의 후예죠? 단군의 후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서 최초로 단군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 게 바로 삼국유사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모두 다 고려시대의 역사서이지만 삼국사기는 문벌귀족, 대표적인 문벌귀족이 유교적인 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썼다면 삼국유사는 원나라 간섭기에 우리나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저술된 일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썼던 역사서이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죠. 불교 종파 중에 교종 대 선종. 자, 불교 종파인데 교종은 여러분 기역자를 기억하고요. 선종은 선종의 시효자를 기억하면 돼요. 교종은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행했던 종파예요. 귀족들은 서민들과 구분이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서민들이 글을 잘 못 읽으니까 교리와 경전 중심으로 이 불교를 이해하는 게 교종입니다. 선종은 시옷이라고 했잖아요. 서민 중심으로 전파돼요. 서민들 글 못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못 읽어도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참선하고 실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선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천 대 진울. 여러분, 의천과 진울은
정말 많이 나오는 고려시대의 승려예요. 둘 다 고려시대의 승려이지만 결이 살짝 다릅니다. 의천은 이 왕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의 종파를 통합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결과로 천태종을 창시했습니다. 의천태종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진울은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고 그 결과 우리나라 최대 종파죠. 조계종을 창시한 인물입니다. 진울의 지읒, 조계종의 지읒 생각하면 되고 의천의 천, 천태종의 천을 생각하면 쉽게 여러분들 연결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원말, 역사, 한국사, 치트키 용어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많이 틀리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근대편 이렇게 마치고요. 근현대사 편에서는 와, 여러분들 진짜 머리 항상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드는 단어들이죠.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한국광복군, 한국독립군, 뭐 6월 민주항쟁, 4.19 혁명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치트키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랑 2탄에서 만나요. 안녕.